어젯밤 9시부터 10시 30분경까지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역시나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십자가 밟기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데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노선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 지도부인데, 그것을 그렇게 근사한 말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상대로 어제 토론회에서도 유시민 작가의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유시민 작가의 행보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할 줄 아는 게 이게 당대표의 자질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십자가 밟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외에서 이어오던 어떤 비판을, 신경전을 계속해서 토론회에도 이어간 건데요. 정상 위원님, 누구의 논리가 더 당심을 움직였을까요?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일반 국민 상대로 했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지만 약간 좀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당대표 관련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당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시민 씨의 저런 발언들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선 유시민 씨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친명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기보다는 노코멘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줌으로써 이 친명계에 대한 반발 여론,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여론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가지고 오고 싶은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거고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친명계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유시민 씨에 대한 이 어떤 비판 각을 세움으로써 대통령과 친명 여론층, 그리고 이 친청계에 대한 반발 여론을 자신에 대한 지지층으로 가져오고 싶은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차이가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당대표 적합도 지지율을 보셨습니다만,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지금 누가 더 앞선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는 특히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른바 생일 투표 전략으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짝짓기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팽팽했던 두 사람의 난타전 좀 더 보고 오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지금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십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거의 노골적 구태 정치인데, 현재 당원 당규에도 다 위배되는데 매우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 시절의 선거운동도 그렇고 세 사람이 생일로 찍어서 짝짓기를 하고, 그것을 당대표 후보가 일종의 용인을 하고 아예 투표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그분들께서 개파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취소하시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걸 말릴 수도 없는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랑 더 많은 후보들이 다 몰려다니고 있던데요.
네, 이 생일 투표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당원들에게 몇 월 생일자는 누구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미리 짜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비 경선 때를 보면은 친정계에서는 이 생일 투표 전략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조금 발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구태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이런 거에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저 말이 맞죠. 근데 그런 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안이 됐는데 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서 이거 좋은 방법이네라고 해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뭐라고 하기가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직력이 굉장히 강한 그룹이 있다. 충성도가 강한 그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래서 저는 좀 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노코멘트 한 게 십자가 밝히기 때문에 노코멘트 했다. 그 말은 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의 말이 맞다고 보는 게 네. 그것은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이자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로서 또 검증받아야 될 그런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전 보지 저게 무슨 종교적 신념을 어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십자가 밟기를 통해서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그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이야기로 이것을 피해 나가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것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해받을 충분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가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주 전만 하더라도 그 스트레이트 뉴스 그래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그래프 한 번 더. 데이터 네. 분석을 하니까 왜냐하면 앞선다면은 명픽 후보잖아요. 김민석 후보는 뽑으십시오. 차이가 났던 게 40에서 28.2였는데 36.6, 34.3으로 이건 당원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확 이렇게 좁혀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당원들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지층들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이 발언 필연적 실패나 또는 어물전 썩었네 이게 막힌 데다가 대통령의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다음에 주가, 그리고 부동산 저는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다급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정청래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네, 평론가님.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상황이 조급함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지지층에 먹힌다. 이거는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지지층이 유시민 작가의 지지층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게 코층의 이탈, 김어준 씨와 함께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메시지가 돼서 예. 오히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행태가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 제가 조직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부분 정도를 생각하면 저 정도의 하락 그리고 전체적인 국정 지지도의 하락은 오히려 김어준, 유시민 지지층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난 주만 해도 정우상 의원께서 김민석 후보의 대세론이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평론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김민석 후보의 대선을 꺾였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약간의 그 등락은 있지만 이 대통령이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명픽 후보라는 그 어떤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현재 여권 구도상 김민석 후보가 이겼을 경우 정청래 후보가 이겼을 경우 앞으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을 한다면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한쪽이 앞서고 있다 뒤서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예측이고 앞으로 투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이 토론회에서도 역시나 자기가 지금 일대 다루 싸우고 있다 이 구조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싸움도 경쟁도 1대1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하고 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외롭고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분께서 저한테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도 요즘 못지않게 저를 역적으로도 몰고 목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또 험한 말씀을 그건 하시는데 비유고 그거는 비유도 저도 과한 건 그건 사과를 제가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그건 비유로 제가 한 건데 아무튼 제가 발언이 그게 아마 호남 향후에서 라이브 된지도 모르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너무 험한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과를. 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저는 신천지 개입설에 관련된 신천지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나 했는데 이거는 좀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아직 뭐 8월 17일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그 뒤에 써먹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어쨌건 이제 공소 기각에다 연임 개헌까지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그 당원들의 마음이 정 후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저 토론회 보면서 네. 정말 한심하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렇고 부동산 이렇고 고물가 이런데 정책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산무 토론회예요. 산무 토론회. 정책, 무정책. 그다음에 국민들의 무관심, 예. 그다음에 노잼. 누가 재미도 없었습니까? 김범희 후보가 오무정당이라고 했는데 오무정당의 산무 토론회입니다.